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의 신상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들의 블루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40, 50대의 블루스, 그리고 제주도민, 그 중에서도 해녀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옥과 정준, 그리고 영희 에피소드, 춘희와 은기, 옥동과 동석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더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배우 정은혜 때문일 겁니다. 영옥과 정준의 러브 스토리도 인상적이지만 영옥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밝혀지는 에피소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희 역을 맡은 정은혜 배우는 실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준과 영희의 첫 만남일 겁니다. 정준은 영희를 처음 만나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희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영옥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처음 보기도 했고 그럴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준의 말을 흘려듣기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대다수가 그리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영옥이 정준과 영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보지 마! 보지 마, 바보. 진짜 간만에 나왔네, 짜증. 그만 가자.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뭘 봐요. 우리가 가겠다는데 밥맛 떨어져서. 그리고 영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가 장애인을 보고 놀려서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밥맛 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 꾸중했잖아요, 내가. 장애인 보고 놀리는 거 아니라고. 거긴 매너도 몰라요? 장애인 앞에서 장애인 뭐한 짓이에요? 그 대사들을 곱씹어 보면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시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은 영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영옥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형수술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 얼굴 수술 시켜줘. 네 얼굴처럼.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칼날 같은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영옥과 정준, 그리고 영희 에피소드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블루스이자 그들의 가족이 겪는 고단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노희경 작가의 위로일 겁니다. 춘희와 은기 에피소드, 옥동과 동석 에피소드는 1970년대, 1980년대 제주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삼다도입니다. 바람, 돌, 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주도만의 슬픈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땅이 척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뱃일을 하다가 죽은 남자, 강제징용, 학살 등의 이유로 죽은 남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많고 남자가 귀했습니다. 과거에는 양반이나 돈이 많은 사람만 첩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육지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첩이 흔했습니다. 남자가 귀하다 보니 재혼을 하거나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처럼 제주는 남자가 귀하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애착이 심한 곳입니다. 과거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첩을 두거나 자식이 없는 여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 첩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힘이 좋아서 쓸만한 남자들은 뱃일을 하다가 죽고 똑똑한 남자는 끌려가서 못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춘희라는 인물은 쌍둥이 아들이 병으로 죽고 둘째 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냅니다. 남편도 죽게 되면서 유일하게 막내 아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은 어린 시절 온갖 사고를 치다가 결혼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목포의 삶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춘희가 힘든 물질을 하는 이유도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막내 아들에게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춘희는 아들이 깨어날 기약이 없자 며느리에게 병얼미를 건네고 독한 말을 건넵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여성들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제주도는 남자가 귀했습니다.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다에 나가 돈을 벌다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남은 여자들이 자식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남아있는 남자는 쓸모가 없지만 여자들은 손재주도 많고 생활력이 강해 독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춘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마지막 남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호흡기를 떼자고 하면 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가 허전대로 하라. 이 보고 코에 낀 맹줄 떼자고 하면 떼라이. 괜히 돈 들고 몸고생 말고 끼. 그만큼 제주 여성들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가까웠고 가족을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제주 여성들의 한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춘희와 은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동과 동석 에피소드는 앞서 이야기한 제주도의 첩 문화에 대해 조명을 했습니다. 옥동은 남편이 죽자 남편의 친구의 첩이 됩니다. 이로 인해 동석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제주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제주 여성들이 밭일, 물질 등을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옥동이 물질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가 딸이 바다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남은 아들의 밥을 굶기지 않기 위해 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주만의 아들을 귀히 여기는 문화 때문에 옥동은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던 겁니다. 제주만의 문화를 노희경 작가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드라마,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물론 청소년 임신, 불륜 미화 등의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20부를 정주행한다면 마음 한켠에 전해지는 위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터는 기자였습니다.